예, 8장 리눅스의 부팅과 종료 수업하겠습니다. 자, 스터디맵 로드맵을 한번 보면 저번 주에 디스크 관리 부분을 했고 이제 8장 부팅과 종료 할 차례입니다. 자, 오늘은 리눅스 부팅 과정, 리눅스 종료하는 거, 그 다음에 데몬과 부트로더 이런 거에 대해서 학습할 겁니다. 자, 우선 리눅스 시스템 부팅 과정을 한번 보면, 자, 제일 처음에 PC에 전원을 키면 그 마더보드에 있는 롬바이오스라는 그 칩이 있어요. 롬바이오스. 그래서 롬바이오스가 정식 명칭인데 그냥 바이오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롬바이오스에 이제 마더보드에 있는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얘가 하는 일은 주로 이제 PC에 뭐 메모리가 있느냐, 키보드 연결돼 있느냐 이런 이제 장치들을 체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부트로더라는 거를 실행하는 걸로 얘는 역할을 다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부트로더에서 이제 어,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어, 포인터, 예. 자, 롬 바이오스에서 컴퓨터 하드웨어를 쭉 체크한 다음에 부트로더를 실행한다는데,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윈도우즈도 똑같은 PC 동작은 다 똑같아요. 요만큼은 다 똑같이 동작이 되고, 그럼 요 부트로더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 하드디스크가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하드디스크 제일 앞에 MBR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MBR. MBR이라고 부르는 영역이 있는데 이 마스터 부트 레코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부트로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이제 롬바이오스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 부트로더가 실행이 되면 부트로더에서 이제 운영체제, 그러니까 리눅스가 됐든 윈도우즈가 됐든 이런 그 하드디스크에 깔려 있는 운영체제를 실행하는 거야. 그걸 이제 커널 초기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커널 초기화. 그 다음에 그 운영체제가 이제 실행이 되기 시작하면 제일 이제 리눅스에서는 시스템 D 서비스 단계라고 해서 각종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각종 서비스가 실행된다고 보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서비스, 그 다음에 뭐 하드디스크 관리하는 서비스, 이런 서비스들이 프로그램이 쭉 실행되고 끝나면 로그인 프롬프트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넣어서 리눅스에 로그인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 요거는 우리 관리자로서는 이런 과정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바이오스 단계를 한번 보면 여기 바이오스 단계 전원을 딱 키면, 자, PC 전원을 키면 제일 먼저 바이오스가 동작이 되는데 이 바이오스의 약자가 뭐냐면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컴퓨터의 기본 입력은 뭐야? 기본 입력은 키보드 마우스가 될 거고 출력은 모니터가 될 거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전원을 딱 키면 PC에서 이제 소리가 나오고 뭐 삑 소리도 나오면서 어 키보드에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그러는데, 이 단계가 제대로 이제 그런 주변 장치가 있는지 체크하는데 이게 마더보드에 있는 이제 롬바이오스라는 칩에서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PC에 장착되어 있는 기본적인 하드웨어 상태를 확인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드디스크의 첫 섹터 512바이트를 로딩한다. 요게 뭐냐? 마스터 부트 레코드, 아까 얘기했던 MBR 영역에 있는 부트로더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죠. 요 MBR이란 부트로더라는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가 MBR 영역이 되는 거예요. MBR 영역. 그래서 전원을 넣으면 바이오스에서 하드웨어 검사하고 부팅 장치라는 건 부트로도 그러니까 이제 하드 디스크가 될 거예요. 롬바이오스 설정 가면은 뭐 하드 디스크로 부팅할 거냐, 뭐 CD-롬으로 부팅할 거냐 이런 거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거 선택하고 MBR에 있는 부트로더를 로딩하는 여기까지가 롬바이오스의 역할이 될 겁니다. 자, 부트로더가 이제 실행이 되면 이제 부트로더의 MBR 영역에 있는 부트로더가 이제 로딩이 되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화살표를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지금 우리는 가상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이제 못 하겠는데 멀티 부팅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PC에 멀티 부팅. 그 얘기는 하드 디스크에 예를 들어서 C 드라이브에는 윈도우를 깔아놓고 D 드라이브에는 리눅스를 깔 수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 하나에 운영체제를 2개를 설치하는 거예요. 또는 3개, 4개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개의 운영체제를 설치를 해 놓으면 여기에서 그걸 어떤 걸로 컴퓨터를 시작할지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나와요. 요게 부트로더 프로그램이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부트로더 프로그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D 드라이버에 만약 리눅스를 설치했다고 하면 여기에서 뭐 윈도우즈로 부팅할 거냐 리눅스로 부팅할 거냐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지금 가상으로 돼 있어 페도라밖에 없어요. 페도라밖에 없으니까 요걸 딱 선택하면 이제 부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부트로더는 이제 역할이 이제 여기에서 얘기했던 운영 체제를 선택을 하고 나면 그 해당한 운영 체제의 커널을 메모리에 로딩을 합니다. 여기 메모리라는 건 메인 메모리가 되겠죠. 메인 메모리. 자, 잠깐 이제 딴 데로 잠깐 빠지면 자, 커널이 그러면 뭐냐? 이게 이제 결국은 운영 체제예요. 윈도우 커널이 될 수도 있고 리눅스 커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리눅스를 공부를 하기 때문에 리눅스 커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눅스 커널이 리눅스 운영 체제가 메모리에 로딩이 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자바로 프로그램을 짰어. 그럼 실행 파일이 나올 거야. 그럼 이거를 실행한다는 의미,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의미가 내가 한번 설명을 해줬었는데 1학년 때, 1학년 1학기 때, 자 실행한다는 거는 이 실행 파일이 있어. 실행 파일을 내가 더블 클릭을 하거나 뭐 메뉴를 선택해서 그럼 실행이 될 거야. 실행이 되면 메인 메모리에 얘가 복사가 돼요. 복사가 되고 나면 어떻게? 컴퓨터의 CPU가 메모리에 있는 복사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한 줄씩 가져다가 실행시켜 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실행된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리눅스 커널 운영체제를 메모리에 로딩한다 라는 거는 운영체제를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이 커널은 리눅스 운영체제인데 이거는 루트 밑에 부트라는 디렉토리에 뭐 VM, 리누즈, 뭐 버전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해요. 여기 보면은 부트 밑에 LS에서 보면은 요런 게 커널이에요. 커널이고 요게 이제 운영체제의 핵심 부분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부트로더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룹이라는 부트로더 프로그램도 있고 리로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리로라는 건 잘 안 쓰고 그룹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리눅스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그룹 부트로더가 설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널 초기화 단계 보면 커널은 실행이 이제 메모리 로딩이 아까 됐죠. 그래서 실행이 되면 리눅스에 연결된 메모리, 디스크, 키보드, 마우스 이걸 다시 장치를 검사해. 검사한 다음에 초기화 과정이 끝나면 프로세스와 스레드를 생성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걸 이제 뭐 합쳐서 그냥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서비스. 예를 들어서 인터넷 서비스 아니면은 웹 서비스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서비스들, 커널과 관련된 이런 서비스들은 주로 대괄호로 표시된다. 그리고 PID가 낮게 배정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PID 우리 6장에서 배웠죠? 프로세스 번호예요. 그죠? 프로세스 번호인데 여기서 PS-EF 파이프 모아 하면 한 페이지씩 끊어서 나오죠. PID 번호가 쭉 나오고, 자, PPID는 뭐죠? 페어런트 프로세스 아이디, 그러니까 부모 프로세스가 되겠죠. 여기 S타임은 시작 시간, 여기는 터미널, 시작된 시간, 명령어 이렇게 되죠. 여기서 1번 프로세스가 이제 메인이 되는 프로세스고요. 2번, 3번 이렇게 1번에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파생이 계속되고. 그래서 이제 파생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자, 1번 프로세스고 3번 프로세스는 1번 프로세스가 2번 프로세스가 1번 프로세스를 실행을 시켜요, 실제는. 그리고 3번 프로세스가 의 부모는 2번이야. 5번도 부모는 2번, 7번도 2번, 8번도 2번. 그러니까 자식 프로세스를 쭉 생성을 하고 이런 커널과 관련된 클래스들은 이렇게 대괄호를 묶인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 것만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자, 시스템 D 서비스 단계 이런 게 있는데, 자, 1번 프로세스를 보면 무슨 디렉토리 밑에 시스템 D 이렇게 돼 있죠. 요게 메인이라는 거죠. 아주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고, 요걸 설명을 하면 리눅스가 본격적으로 동작이 시작이 되는데, 이 시스템 D 서비스는 원래 이제 옛날 버전에서는 INIT 서비스가 이제 기본이 됐는데 이게 대체가 됐어. 업그레이드 되면서요. 그래서 지금 설명이 두 가지를 혼재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써도 되고 이거를 써도 된다. 두 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각 서비스가 시작되는 과정이 리눅스가 부팅이 되면 이렇게 화면에 나와요. 메시지가 출력이 돼요. 그럼 요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 여기 오케이 돼 있는 거는 제대로 이제 동작이 된다는 거고 체크하면서 부팅을 하는 거고, 여기에 만약 오케이가 아닌 뭐 fail, 실패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 부분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리눅스가 제대로 부팅이 안 될 수가 있겠죠. 자, 요런 이제 실행 과정이 화면에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트 플래시라는 화면이 나와요. 어떤 거? 요런 거.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거죠. 여기에서 컨트롤 D를 누르면 이런 메시지로 변환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리눅스를 항상 켜놓고 다니기 때문에 뭘 잘 보지는 못하는데, 이게 이제 플래시 화면, 부트 플래시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팅할 때 이런 메시지 중에 뭐 페일이 나오거나 뭐가 문제가 있으면 부팅이 된 다음에 다시 봐야 되겠죠, 메시지를. 부팅 후에 그 출력 메시지를 보는 거는 DMESG 명령을 엔터 치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기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읽어보고 대체를 하면 되고, 또는 모아 명령을 이용해서 요 파일을 보면 요 똑같은 내용이 화면에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DMESG가 요걸 실행하는 거겠죠. 부팅 후에 메시지를 보는 명령어가 됩니다. 자, 아까 했던 이제 1번 프로세스를 볼게요. 시스템 D였죠. 시스템 D. 여기 1번 프로세스. 시스템 D. 근데 이제 처음에는 예전에는 INIT라고 했죠. INIT 프로세스가 1번이었는데 이제 바뀌었고 페도라 14부터 바뀌었다고 돼 있고요. 이제 요게 이제 끝나면 요 위에 이제 체크까지 다 되고 시스템 D 다 실행이 완료가 되면 이제 로그인 프롬프트가 마지막에 이렇게 화면에 나와요. 그럼 우리가 여기 요걸 누르거나 요걸 눌러서 로그인을 하죠. 아직 요 일반 사용자 하는 건 안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로그인을 프롬프트가 나오는데 요거는 GDM을 동작시키고 로그인 프롬프트가 출력이 되죠. GDM이 뭐냐?
그놈 디스플레이 매니저. 여기 이제 그래피컬하게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게 그놈이에요. 그놈. 자, 시스템 D 서비스 설명을 해볼게요. 자, 기존의 INAT 프로세스는 1번 프로세스. 그러니까 모든 프로세스의 조상, 최상위 부모죠. 뭐 디렉토리 생각할 때 최상위 디렉토리처럼 프로세스도 이렇게 이제 자식들이 있는데 그거를 최고의 위에 있는 게 최상위 부모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조상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INAT 프로세스는 이렇게 부팅 과정, 컴퓨터 켜지는 과정에서 각종 서비스를 이제 실행을 시키는데 1번 프로세스가 뭐 3번, 5번 이런 서비스들을 실행을 해. 계속 실행을 할 때 자, 쉘 스크립트 파일이라는 것을 실행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쉘 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 자,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램 또 이제 조금 이제 사족을 좀 달아보면 자, 우리가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컴파일 해가지고 실행 파일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거 있죠. 우리가 이제 해본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자바 해봤죠, 자바.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서, 자, 프로그램을 쭉 짜가지고, 그거를 점 자바로 저장을 해서 컴파일을 해가지고 실행을 하죠. 이게 이제 컴파일러 언어예요. 컴파일 해서 실행하는 거. 근데 이제 반대되는 건 아니고 다른 종류가 뭐 있냐면 스크립트 언어가 있어요. 스크립트 언어. 자, 스크립트 언어 우리 많이 쓰는 게 자바 스크립트라는 언어가 있어요. 스크립트.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라고 붙어 있는 언어들은 컴파일을 하지 않아요. 컴파일을 하지 않고 소스 코드가 있으면 이거를 그냥 바로 실행을 시켜주는 게 스크립트 언어예요. 스크립트 언어. 근데 여기서 쉘 스크립트라고 돼 있죠. 자, 쉘은 우리가 배웠어. 리눅스에서 쉘은 뭐라고? 명령어 해석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쉘의 종류는 BASH 파일, 배쉬 쉘이라는 걸 쓰죠. 이거 이제 쉘을 이용해서 쉘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들 있죠. 우리가 배웠던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놓은 게 쉘 스크립트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명령어들 뭐 있어? cd, 뭐 ls, 저번 주에 배운 건 mount, 뭐 umount, 뭐 이런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쉘 스크립트를 짜요. 근데 요 명령어를 이용해 쉘 스크립트 짤 때도 우리 자바에서 배웠듯이 뭐 for문, if문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똑같아. 쉘 스크립트가 이제 그 파일을 실행을 해서 각종 서비스를 실행한다. 자, 여러분들이 리눅스에 이제 고수가 되려면 이제 이 쉘 스크립트 프로그램까지 짜게 되면 아주 고액 연봉의 고급 엔지니어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 쉘 스크립트 부분도 이제 뒤쪽 부분 가면 잠깐 하는 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INIT 프로세서가 실행할 때 쉘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을 하는데 이 INIT 프로세서의 설정 파일이 여기에 있어요. 루트 밑에 etc 밑에 INIT 탭이란 파일이 있어요. 여기 cat 해가지고 이 파일 내용을 보면 이렇게 쭉 나와요. 요게 쉘 스크립트예요. 쉘 스크립트인데 앞에 샵이 붙어 있으면 얘는 주성문이야. 설명하는 거야. 설명문. 자바에서 설명문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는데 쉘 스크립트 주성문은 이렇게 한다. 자, 아직 이제 예전에 했을 때는 INIT 프로세스 설명을 해요. 자, INIT 프로세스가 실행하는 스크립트 파일들, 그러니까 서비스 스크립트 파일들은 로 디렉토리에 있어요. 그리고 etc 밑에 rc.d 밑에 ini.d 디렉토리에 있고 etc 밑에 rc 별표, rc0.d, rc1.d 이런 게 있어요. 이 디렉토리 있는 파일들은 여기에 심볼릭 링크 돼 있어.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현재는 시스템 D 서비스의 대부분 대체되고 일부 파일만 있다. 이렇게 해서 요 디렉토리 내용을 보면
여기가 원래 각종 서비스를 시작하는 스크립트 설정 파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몇 개 없고 이제 다 시스템D로 대체가 되고 없다. 여기 이제 보통 리드미 이런 파일이 있으면은 읽어보라는 뜻이에요. 이 파일을. 자, 이 파일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 요 내용이 뭐냐? 쭉 읽어보면 init가 systemd로 바뀌었다 이런 내용이 돼 있어요. 자, 그러더라도 systemd도 쓸 수 있고 init도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썼던 사람들은 요걸 많이 쓸 거고 새로 배운 사람들은 요걸 많이 쓰겠죠. 요게 더 편해요. 그러니까 요걸 쓰겠죠. 자, 그 다음 자, init 프로세스와 런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현재도 쓰고 있고요. 자, 런 레벨이 뭐냐? 자, 런 레벨은 리눅스가 실행되는 상태가 7가지로 구분이 돼요. 7가지. 실행되고 있는 상태가 7가지다. 자, 각 단계의 쉘 스크립트가 실행이 된다. 자, 런 레벨 여러분들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리눅스라면. 자, 런 레벨이 0번이다. 그러면 시스템이 종료되는 거예요. 자, 런 레벨이 1번이다. 그러면 단일 사용자 모드예요. 자, 원래 리눅스는 여러 명이 동시에 로그인해서 쓸 수 있는데 단일 사용자 혼자 쓸 수 있는 모드로 부팅할 수도 있어요. 이게 1번 런 레벨. 이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리눅스가 뭐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자가 다른 사람 접속 못하게 하고 나만 들어가서 뭘 수정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씁니다. 자, 2번 다중 사용자 모드. 여러 명이 쓸 수 있는 모드인데 NFS를 실행하지 않는다. 자, NFS는 뭐냐?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윈도우에서 다른 사람 PC에 있는 폴더를 공유하는 거 해봤나 모르겠어요. 폴더 공유. 그러면은 다른 이쪽 사람이 폴더 공유를 허락을 해놓으면 다른 사람이 이쪽 폴더를 마치 자기 것처럼 쓸 수가 있어요. 꼭 마운트 같죠? 자, 이게 이제 NFS 시스템이에요. 네트워크로 파일을 공유하는, 네트워크 파일 공유하는 그런 걸 실행하지 않고 하는 거고요. 자, 3번은 얘도 다중 사용자 모드인데 NFS를 포함해. 그러니까 연결이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이 2번, 3번은 다 뭐냐? 텍스트 모드로 리눅스가 부팅되는 거야. 자, 텍스트 모드라는 거는 우리 터미널 띄우죠. 리눅스 켠 다음에 터미널 시작해서 명령어 치지. 프롬프트 상에서. 그래서 프롬프트만 나오는 게 텍스트 모드예요. 자, 그리고 4번은 쓰지 않고요. 5번은 X11 상태. 이게 뭐냐? X11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X 윈도우라고 했어요. X 윈도우. 자, 우리가 윈도우 운영 체제처럼 그래피컬하게 쓰는 게 편하잖아요. 텍스트 모드로는 불편해. 명령어로 다 입력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리눅스에도 윈도우 형태로 이제 화면을 보여주는 뭐 이런 게 이제 X 윈도우에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X 윈도우의 종류가 그놈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놈 말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것도 KD라는 것도 있고 X 윈도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 이제 그래피컬하게 부팅되는 거예요. 그리고 6번은 재시작하는 단계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레벨은 어떤 레벨을 쓰고 있을까요? 자, 똑똑한 분은 아시겠죠? 5번 레벨을 쓰고 있는 거죠. X 윈도우가 실행되어 있는 그놈이 실행되어 있는 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시스템D 이제 기본 개념을 보면 뭐 대치됐다는 거고 페도라 10홀부터는 됐고요. 우리는 지금 더 높은 걸 쓰고 있죠. 시스템D가 가지는 장점 이렇게 해서 나오죠. 말이 어려워요. 뭐 소켓 기반으로 해서 뭐 호환성이 있다. 독립적으로 부팅이 가능하다. 마운트 제어가 가능하다. FSCK가 우리 FSCK 배웠죠? 파일 시스템 체크. 네, 마운트 할 때, 파일 시스템 복구할 때 쓰는 거고. 스냅샷을 유지한다. 스냅샷이라는 거는 현재 리눅스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이미지로 백업하는 기능이에요. 그런 거고. 자, SE 리눅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거는 시큐어 리눅스예요. 보안 리눅스라고 하는데 보안 리눅스. 그래서 리눅스의 이제 보안 영역을 정해서 좀 더 강화된 보안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뭐 시그널을 전달할 수 있다. 뭐 셧다운 전에 뭐 안전하게 한다. 뭐 하여간 뭐 이 INIT보다 뭐 하여간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INIT 쓰는 것보다는 시스템 D를 쓰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자, 시스템 D 유닛. 자, 시스템 D는 자, 지금까지 INIT 관련한데 이것도 다 시스템 D에서도 사용을 해요. 자, 유닛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고는 유닛이라고 부르는 구성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뭐 유닛들이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타겟이라고 하는 거는 뭐 유닛을 묶은 거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많이 쓰는 서비스 이런 게 있고요. 소켓도 좀 가끔 쓸 수 있고요. 네. 자, 이런 게 있다. 자, 시스템 D 관련 명령어 요거 설명하기 전에 예,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이것은